식인 박테리아의 정체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뉴스나 SNS에서 식인 박테리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름만 들으면 무서운 공포영화 제목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박테리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문제는 이 박테리아가 특정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일단 감염되면 엄청난 속도로 증상이 악화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에는 이 박테리아 감염 사례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박테리아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어떤 예방법이 있는지 알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식인 박테리아에 대해 의학적인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박테리아가 뭔지, 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팁을 얻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식인 박테리아란 무엇일까 먼저? 식인 박테리아는 정확히 말하면 급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증 XTSS 이라는 변기예요. 이름이 좀 길죠. 쉽게 말해 연쇄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가 원인이 되는 드물게 매우 심각한 감염병입니다. 이 연쇄상구균 줄여서 연쇄균은 사실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박테리아예요. 많은 사람의 목구멍이나 피부에 그냥 살고 있어서 평소에는 별 해를 끼치지 않죠. 특히 아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목이 아파요, 열이 나요 하면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연쇄균 감염이네요 라고 진단한 적 있으신가요? 어린이집에서 연쇄균이 돌고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죠. 이런 경우 증상은 목의 통증 발열, 목 림프샘이 붓는 정도이고 목구멍 안쪽을 보면 하얀 고름 같은 게 붙어 있을 때도 있어요. 보통은 항생제를 먹으면 며칠 안에 나아요. 심지어 증상이 너무 가벼워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일상적인 박테리아예요. 그런데 이 연쇄균이 특정 상황에서 식인 박테리아라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변신한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왜 또 식인 박테리아라고 불릴까? 연쇄균이 식인 박테리아라는 무서운 별명을 얻은 이유는 드물게 나타나는 심각한 증상의 속도와 파괴력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목이나 피부 표면에서 가벼운 감염을 일으키는 연쇄균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피부 깊숙이 혈액 근육까지 침투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급성 또는 극증형이라고 불리는 상태예요. 특히 위험한 건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상태예요. 연쇄균이 피부 아래 근막, 즉 근육을 감싸는 얇은 막에 감염되면서 빠르게 조직을 파괴해요. 이때 박테리아가 내뿜는 독소가 조직을 녹이고 검게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고기를 먹힌 것 같다고 해서 식인 박테리아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볼게요. 포인트도 정리해볼게요. 알아채기. 어려운 증상 피부 표면에 감염되면 빨갛게 붓거나 부어오르는 게 눈에 보여서 뭐지 이상하다 하고 알아채기 쉬워요. 하지만 근막에 감염되는 괴사성 근막염은 겉으로 보기엔 별 변화가 없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겼었는데 거기서 연쇄균이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겉으로는 살짝 빨간 정도라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안쪽에서는 감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환자들은 발이 너무 아파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욱신거려요 라고 호소하는데 겉모습만 보면 위험성을 놓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무서운 점이에요. 이 믿을 수 없는 진행 속도. 일반적인 감염병은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서서히 나빠지죠. 하지만 급성 연쇄균 감염증은 달라요. 몇 시간 늦어도 1, 2일 만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요. 왜요? 예를 들어 아침에 발이 좀 아프네 했던 사람이 저녁에는 고열이 나고 발이 새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적절한 치료가 늦어지면 박테리아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다장기 부전이나 쇼크 상태를 일으켜요. 최악의 경우 발병 후 48시간 안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빠른 속도가 두 번째 무서운 점이에요. 3. 진단의 어려움. 독감은 코에 면봉을 넣어 런더블로 검사하면 양성하고 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급성 연쇄균 감염증은 그런 간단한 검사가 없어요. 혈액 검사나 CT 촬영이 참고는 되지만 이거다고 하고 확진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진단하냐고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은 수술이에요. 피부를 절개해서 근막이나 조직이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술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급실에서는 이 통증이 정말 식인 박테리아 때문일까? 다른 병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판단해야 해요. 이런 진단의
어려움이 세 번째 무서운 점이에요.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급성 연쇄균 감염증은 정말 위험한 병으로 여겨져요. 자료에 따르면 감염자의 약 30%가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보여요. 심지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리나 팔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식인 박테리아라는 이름에 걸맞은 무서운 병이에요. 감염자가 사상 최대 그 이유는 2024년 자료를 보면 급성 연쇄균 감염증 환자가 급증했어요. 6월까지. 8월에는 1,333명으로 2023년 최고 기록인 41명을 훌쩍 넘어섰어요. 사망자도 250명 이상으로 보고됐고 상황이 꽤 심각해요. 왜 이렇게 감염자가 늘어난 걸까요?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1. 코로나 이후의 영향. 코로나 시기에는 마스크 착용과 외출 제한 덕분에 연쇄균 인후염이 많이 줄었어요. 아이들이 연쇄균에 감염될 기회가 적었던 거죠. 하지만 2024년 3년 5월 코로나가 5급으로 바뀌면서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늘고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그 결과 연쇄균이 갑자기 퍼진 걸로 보여요.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인후염이 유행하면 어른들에게도 전파되고 그중 일부가 급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을 거예요. 새로운 변이균의 등장, 최근 해외에서 M1UK라는 새로운 연쇄균 변이균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변이균은 기존 연쇄균보다 독소를 훨씬 많이 만들고 전염력도 강해요. 실제로 M1UK균의 독소 생성량은 기존의 9배라고 하니 급성 감염증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3. 사람 이동의 증가.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여행이나 행사가 많아졌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 박테리아도 같이 퍼지기 쉬워요. 전 세계적으로 연쇄균 감염증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국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할 건 연쇄균 자체는 매우 흔한 박테리아라는 점이에요. 감염돼도 대부분은 가벼운 목감기나 무증상으로 끝나요. 급성으로 진행되는 건 정말 드문 경우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법은 그럼 이 식인 박테리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급성 연쇄균 감염증을 완벽히 막을 마법 같은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심각한 증상을 겪을지 현대의학에서도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방법이 있어요. 아래에 구체적으로 정리해봤어요. 1. 상처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연쇄균은 작은 찰과상 베인 상처, 무좀 벌레 물린 곳 등을 통해 들어가기 쉬워요. 특히 발에 생긴 상처는 조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신발에 쓸려 생긴 상처나 손톱을 너무 깊게 잘라 생긴 작은 상처도 연쇄균이 들어갈 틈이 될 수 있어요. 상처가 생기면 바로 물로 씻고 소독한 뒤 거즈나 밴드로 덮어주세요. 무좀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피부과에서 치료받는 게 좋아요.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하면 박테리아 침투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기본적인 감염 예방 습관. 연쇄균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한 비말 감염 물건을 만지면서 생기는 접촉 감염으로 퍼져요. 손 씻기 양치질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손을 꼼꼼히 씻는 습관을 들이세요. 유행 시기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연쇄균이 돈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족 모두 마스크를 쓰면 더 안전해요. 3. 면역력 유지하기.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병에 걸리기 쉬워요.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지키세요. 예를 들어 비타민C나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좋아요. 오렌지, 브로콜리, 견과류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될 거예요. 4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만약 손발이 갑자기 너무 아파요, 고열이 나고 오한이 들어요, 부기가 빠르게 퍼져요 같은 증상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특히 통증이 심각하다면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괜찮아요. 병원에 갈 때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부기가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열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면 의사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식인 박테리아를 올바르게 이해하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식인 박테리아 무섭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게요. 연쇄균은 대부분 가벼운 목감기나 피부 감염으로 끝나는 아주 흔한 박테리아예요. 2024년에 감염자가 늘었다고 해도 급성으로 진행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예를 들어 1,000명이 연쇄균에 감염됐다면 급성으로 가는 건 1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식인 박테리아라는 이름만 듣고 겁낼 필요는 없어요. 연쇄균은 항상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드물게 무서운 모습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는 박테리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중요한 건 지식을 갖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에 상처가 생겼을 때 깨끗이 씻어야지 하고, 신경 쓰기 아이가 목이 아프다고 하면 빨리 병원 데려가야겠다 하고 행동하기, 이런 작은 실천이 큰 예방으로 이어져요. 마무리하며 식인 박테리아에 대해 많이 알아봤는데 이제 좀 더 명확해지셨나요? 이 박테리아는 분명 무서운 면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만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서 연쇄균 감염이나 급성 증상을 겪은 분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공유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일상에서 조심할 점을 잘 챙기면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다음 건강 주제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